또 광고가 이게 뭐고? 게임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요즘 용돈도 부족한데 한번 해볼까? 아싸! 아, 근데 끝발 좋은데? 벌써 100만 원 땄고. 성호야, 니 또 핸드폰 하나? 아이고 대체 공부는 언제 할 끼고? 엄마 좀!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아니, 무슨 생각? 아이고 그래, 니 일이니까 니 알아서 해라.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네요. 또 이렇네. 이번엔 판돈이 좀 컸는데 한돈? 다음 판에 기대를 걸어봐야지. 저는 그렇게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고 결국 600만 원이란 거금을 잃었습니다. 600. 이거 어떡하지? 내 용돈 다 틀어도 이 돈 못 메꿀 것 같은데. 무슨 메시지지? 20만 원? 일단 발등에 불이라도 좀 끌까? 네, 대여 원합니다. 그런데 빌린 20만 원이 화근이었습니다. 누구지? 여보세요. 네, 제가 김성호 맞는데요. 내한테 빌린 20만 원 왜 안 갚느냐고. 그동안 이자가 늘어난 거는 알고 있지? 이자가 있다고요? 저 빌려줄 땐 그런 얘기 없었는데? 공짜로 돈 빌려주는 데가 세상 천지 어디 있노? 네가 아직 어리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나 본데 원금 20만 원에 이자 100만 원 내일까지 안 갚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학교하고 너희 집에 알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학교예요? 학교는 안 돼요. 저 생기부에 적히면 저 끝장난단 말이에요. 돈만 갚으면 아무 일도 없다. 알겠나? 120만 원 내일까지다. 120만 원이요? 어떡하지?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저 오토바이를 팔면 네 거 아니잖아. 아유 참네 야 거기 안 서! 야야! 아이씨 내 오토바이 씨! 예 거기 경찰서죠? 제가 방금 오토바이를 도둑맞았는데요. 예.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제가 김성호 보호자 맞는데요. 네? 우리 성호가 오토바이를 훔치다 걸렸는데 온라인 도박 때문에.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어머머, 우리 성호 어쩌노? 네, 일단 김성호 군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성호 군의 행동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오토바이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팔아서 도박빚을 해결하려는 불법 영상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점유를 해지하여 자기의 점유를 옮겨 타고 도망갔기 때문에 절도 행위가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성호 군이 청소년인데 온라인으로 도박을 했네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도박의 승패에 따라 분비되는 도파민의 유혹을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잊을 수 없어 결국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고 순식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날리고 빚을 지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호군처럼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박빚을 진 뒤에 가족 몰래 처리를 하려다 불법 대출 등 2차 범죄 피해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예사로 볼 게 아니라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하네요. 네, 그 심각성은 통계로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3.3배 증가했고 이 중 69명은 입원 환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3배 늘었으며 이 중 만 10세에서 13세, 즉 촉법 소년 범죄는 2명에서 72명으로 36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실제 통계 수치를 보니까 예. 굉장히 심각하네요. 저도 사례를 하나 봤는데 A 양이 있는데 이 A 양이 얼마 전에 이제 남자친구에게 도박을 배웠습니다. 아유, 남자친구. 문제네. 어쨌든 그 도박을 배워서 빠지게 되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예. 돈이 불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출업자가 A 양뿐만 아니라 부모를 협박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도박이 도박에서 끝나지 않고 네.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게 또 심각한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유사한 사례로 고등학생 B군은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불법 도박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바카라나 스포츠 도박 등의 수천만 원어치를 소모하는 과정에서 빚과 도박 자금을 벌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까지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야. 이로 인해서 사기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도박은 단순한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남아서 입시에도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정도거든요. 이 네.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년 불법 도박은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일상으로 점점 도박 중독에 빠지는 연령이 낮아지고 남녀의 구분도 없어지고 있어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리 형상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고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 인력 보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예방교육 확대 등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드라마를 봐서도 그렇지만 네. 문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불법 도박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일이 커지고 나서야 인지하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미리 알아야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항상 미리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먼저 아이들에게 도박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이 든다는 것과 특히 생기부에 기재되어 원하는 상급 학교로 지나갈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부모님께 자주 돈을 요구하거나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거나 대화 중에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또 집단으로 모여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거나 도박 관련 용어나 언어를 사용하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에 민감한 경우에도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의심해봐야 될 행동들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리고 부모님과 가족의 관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나 교우 관계에서 친구, 선후배 간 금전 거래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거나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집착하며 조퇴나 결석이 늘어나는 경우, 고가의 브랜드 용품에 예를 들어 옷, 가방, 시계, 전자제품 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에도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정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시 그 드라마 사건으로 돌아와서 성우군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으로 도박을 했지만 도박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청소년들이 도박을 했을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 도박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 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상습 도박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박이라는 게 사실 뭐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수도 있지라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좀 그렇죠. 중독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특히 청소년은 뇌 충동 조절, 계획 기능이 미성숙해서 중독에 더 깊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한 번 접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무덤덤해지는 것이 도박의 습성입니다. 네. 또래의 유혹, 인플루언서, SNS의 도박성 콘텐츠, 스트레스 해소,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통제와 같은 가정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도박이 하나의 탈출구가 되어버리면 순식간에 중독되게 됩니다. 자, 변호사님께서 도박의 어떤 경각심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도박을 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판례상 상습 도박죄의 상습성은 도박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도박 전과나 도박 횟수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지만 그러한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재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이 모호하고 실무에서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단순 도박죄 또는 상습 도박죄를 각각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이것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특히나 요즘같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런 도박장 개설하는 사람들을 좀 더 강력히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도박죄에 비해 가중처벌됩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카지노와 같은 도박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관광진흥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 수사기관은 불법 홀덤법 운영자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이 사건을 보면 드라마에서 정산성 씨가 성우군에게 20만 원을 빌려주고 이렇게 며칠 사이에 이자로 10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을 갚으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갚아야 됩니까? 네. 두 사람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있었지만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네. 부모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우군은 금전 대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요.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빌린 돈이 남아있다면 즉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는 반환 의무를 지나 만약 남은 돈이 없다면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는 소급표가 있어서 처음부터 금전 대여 계약은 없는 것이 되므로 이자 지급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성년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되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호 군과 엄마 이주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성우군의 도박 중독으로 본인도 부모님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영진 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행위는 명백한 절도죄가 되니 피해자에게 피해복을 해주고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찬성 씨와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인데요. 이미 차용금을 모두 소비한 상태이므로 원금이나 이자를 반환한 의무는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불법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 추심법 위반, 공갈,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우군이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가족들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우군이 정상적인 학업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